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현장 거래에선 자금 조달 여부가 대사를 가르는 이 피자 커팅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이 망고의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피자 썰어 놓은 것처럼 딱딱 구분이 가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현상이죠. 손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매수 쪽에서의 커팅이 이건 뭐 치즈가 묻어나오는 끈적함도 없어. 그냥 바로바로 매수에 대한 의향을 딱딱 커트를 해놓는데 약간의 미련이나 주저함 따위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듯한 과감한 행보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9월이 왜 확실한 분기점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에 정확한 답변을 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만 봐도 지금 가격대가 상승세로 난리를 쳤을 당시에 6월과 7월보다는 쏙 하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불과 한 달 전인 8월과 비교해서 확실히 키높이 구두 깔창을 갈아 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조짐이 7월 말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확실히 8월에 한풀 꺾였었고 그 단계적인 하향세는 9월에 거래 금액 자체가 상당히 후퇴하면서 가격이 슬슬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역시도 동반해서 평균 거래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6월과 7월에서 정점을 찍고 서서히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9월 전세 거래가도 속절없이 매매가 뒤를 쫄랑쫄랑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래가가 잠시 이 2달간 반짝 올랐다는 건 막대 그래프를 봐도 금방 눈에 들어오는 지표라서 알 수 있는 대목인데 확실히 9월 들어서 꺾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인데 얼마나 큰 폭으로 던지느냐가 관건이죠. 공포의 확산 속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여서 결정타가 나올 수 있는 타점이 본물처럼 쏟아져야 한다는 건데 추석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내림세는 툼에 가까운 던지는 가격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전체 거래가에 대한 궤적을 더욱 아래로 끌어내릴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만 봐도 지금 7월에 고점을 찍은 8,800건의 건수는 그 다음 달 8월에 와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증가 속도가 아주 느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카운터가 진행 중에 있는데 4,700건 정도,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더욱 심각한 건 9월에 168건으로 그치고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좀 전에 본 대로 평균 거래 금액이 매매나 전세에서 훅 하고 떨어지는 각도가 거의 거래량에서는 2배의 급격한 하향 궤적을 보인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평균 거래 금액은 서로가 서로를 땡기고 있는, 그것도 아래로 무자비하게 끌어당기는, 이거 무슨 중력도 아니고 서로를 무한대로 끌어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물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부터 본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지표는 결국 거래 금액과 거래량, 이거 가지고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호재가 부동산 시장에 1도 없는 상황에선 악재가 서라운드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장대 높이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 가지고 있는 장대라는 레버리지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막히고 있잖아요. 시중은행 대출이 거의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지금 대출 추이를 약간이라도 지금 주춤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 벌써 가계대출이 하루 사이에 1,589억 정도가 꺾이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자금 봉쇄라는 충격이 거의 이맛박을 칠 정도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9월의 대출 증가세는 식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9월 5일까지 실행된 주담대 금액만 1조 3천억입니다. 이렇게 그냥 접어버리는 대출 수요가 있는 반면에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우회로를 만들어서라도 진입을 서두르려는 그런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두 측면에서의 공통점은 지금 자금 조달이 완전 어려워졌다는 거고, 그만큼 뛰어넘기 어려운 집값에 대해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가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대표적인 샘플, 둔촌주공이 지금 역전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둔촌주공은 12,000세대의 서울에서 신축상으로는 가장 큰 파이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은행 대출로 인해서 잔금을 쳐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11월이면 입주니까 불과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84제곱 평균 분양가가 13억 정도였으니까 계약금 20% 정도 치르고 6차례 중도금 대출 받았을 텐데 이제 남은 마지막 고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초기 계약금을 빼면 11억 정도의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도금도 LTV 60% 정도였는데 최근에 DSR 2단계 적용되면서 이것마저도 줄어버리게 됐고, 가뜩이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시중은행에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도록 아예 이 종류의 대출은 취급을 하지 않게 됐으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결국엔 잔금 치르기 위해선 전세보증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완전히 막막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전세가 역시도 초반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서울 전세가도 지금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12,000세대 서로가 전세를 놓으려는 무한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는 거의 6억 이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역전세 상황이 이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잔금 치를 수 있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이게 그냥 그 자체로서는 난망입니다. 난망. 이게 지금 자금 유도리가 전혀 없는 부동산 시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 둔촌주공이 대표적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선 역전세난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결국 전체적인 거래가 하향 곡선 그리고 거래량 급감으로 인한 집값 전선에 확실한 변화가 찾아오면 서울 신축들도 그리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추석 이후에는 정말 낙폭이 큰 거래들이 하나둘 본물 터지듯이 나오게 되면 휘청거릴 수 있는 거래가들이 아래로 쭉 깔릴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커진다는 얘기죠. 이 전국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부동산원에서 매주 아주 의미 있는 지표들을 내놓고 있는데 연속 3주 상승세 둔화는 2024년 들어서 이 집값이 반등, 상승, 대세라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장식과 같은 키워드들을 모조리 삽시간에 지워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끔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서울 쪽은 급격하게 밀려 올라간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쏘아 올린 불꽃놀이는 결국에는 화려하게 빵 하고 터진 다음에는 순식간에 사멸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궤적으로 보인다는 거고 서울이 이렇게 굵직한 궤적을 보인다는 건 결국 수도권과 전국 역시도 같이 동조화되는 궤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본의 버블이 터졌을 당시에 미친 듯이 저리에 대출 경쟁을 벌이던 은행들이 그 기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대출 셧다운이 일어난 것과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금융권의 흐름은 이게 단기적인 대출 조정세가 아니란 얘기죠. 결국엔 고름이 터질 수밖에 없는 부채 증가의 상황이 은행 자체로 돌아오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는 건데 그렇게 날아오는 부메랑이 1,800조에 가까운 건데 그렇게 출혈 경쟁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자체적인 알람이 울렸어요. 이게 그냥 상황적으로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금융당국에서 보더라도 부채 문제가 심각을 넘어서 위험 수준을 넘나들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밟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서둘러 액션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리의 대출을 유도하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다가
뭐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아예 대출문을 전형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만 건데, 상당히 부동산 시황은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위기가 급격하게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단순히 국내 금융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쓰나미 같은 물결들이 미국으로부터 넘실거리면서 다가온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오늘 미국 국채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강하게 치고 나올 거라고. 벌써부터 오르고 있는데 국채 30년물은 이미 4% 넘었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바로 10년물과 2년물 금리 역전 현상 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이 금리가 낮았고 2년물이 높았는데 이런 역전 현상이 정상적으로 해소가 됐다는 거. 10년물이 높아지고 2년물이 낮아졌죠. 이거 미국 경기 침체로 가는 전형적인 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이유는 결국 물가와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게 10년물,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게 2년물인데, 역시 전체적인 물가 불안 요소는 거의 미국 내 체감도 면에서 거의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 역전 해소가 된다는 건 결국 아무리 기준금리나 운운해도 이게 경기 자체의 엔진이 서서히 식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인데, 미국은 지금 뭐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적어도 뭐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마이너스 2.5%의 하락을 보이는 것도 버블닷컴의 당시를 연상시킬 만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명한 지표라도 보이고요. 어제 나스닥은 살짝 오름세를 보였죠. 이게 지속성이 없는 건 주중으로 갈수록 하향세를 보이다가 다시 털썩 마이너스 2.5%로 내려앉는 게 특징이죠. 이 와중에도 코스피는 호재는 뭐 전혀 떠안지 못하고 있고 어제와 비슷한 모습으로 악재만 반영되는 내림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외국인은 팔자 팔자, 개인은 사자 사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장을 수호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들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융시장은 아주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가 그냥 철퇴를 한 방씩 내리치면서 자산시장의 궤적을 계속해서 흔드는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아무튼 9월은 최대 분기점이 될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고 잘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둔촌주공의 역전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12,000세대 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뭐 매머드급 단지에서 쏟아내는 이 전세 물량, 하반기 서울 전세 시장에 분명한 변화를 줄 그런 어떤 물량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전세가를 지금보다 더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작은 부분까지 뭐 불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잔금이 불확실해져 버리면 그냥 난망이 되어버리고 말죠. 아무런 희망 회로를 돌릴 수도 없게 되는데, 뭐 게다가 거래 금액과 거래량 서로를 더욱더 아래로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래 금액 줄어드는 이유, 그 기반에는 거래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그 원인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미국발 금융 환경의 변화는 국내 시중은행의 이 태세 전환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겠죠. 본격적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뭐 바로바로 대여섯 시간 정도의 시차 차이로 국내 금융시장 그대로 영향받지 않습니까? 호재는 튕겨내고 악재는 그대로 흡수를 해서 배가 이상의 그런 영향을 받는 시장인데, 이런 금융의 엄청난 변화, 부동산 자산 시장이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 연말로 지나가면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 아주 크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